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동구바이오제약 이제 112%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오늘은 좀 이제 CMO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코멘트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헬스케어 CMO 관련 기업들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투자를 해나가면 투자 성과가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숫자가 보여지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숫자가 보여지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발을 담그는 정도고,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수익이 좀 찍히면서, 이익 구조가 잡히는 구간이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안에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그럴 때쯤이 되면, 이제 헬스케어 섹터가, 본격적으로, 장기 주도 섹터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1년 2월 16일, 이제 화요일날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백신 테마라는 게 붙으면 이제 이거는 보너스 관점이 있는 거고, CMO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좀 드려보면, 자, 이 CMO라는 게 뭐냐면 생산 캐파를 이야기를 해요. 생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고령화에 투자를 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선진국은 대부분 다 인구가 지금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미래에 고령화라는 건 뭘까요? 자, 우리나라 인구를 보면 과거에 이제 수명을 보면 옛날에는 60세만 되면 이제 나이가 많다 그래가지고 오래 사셨다 그래가지고 뭐 예순잔치고 뭐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거 거의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의 60대와 지금 60대를 보면 젊음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런닝맨의 이제 예능에서 활약하고 있는 지석진 씨를 보면 60세 거의 금방인데 옷도 굉장히 젊게 입고 과거에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 60대랑 지금 60대는 모습이 많이 다르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이병헌이라든가 대부분 스타들도 50대에 접어든 스타들도 과거 뭐 10년 20년 전에 보면 뭐 진짜 30대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더 많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오래 살 수가 있을까 보면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제 아픈 게 이제 늘어난단 말이에요. 질병이 늘어나요. 질병이 늘어나는데 이거를 치료하면서 오래 사는 거지, 수명을 그러니까 연장을 하는 거죠. 자, 이 치료 기술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사람이 오래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에 대한 소비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지금 CMO 관련된 캐파, 이 CMO가 뭐냐면 생산을 뜻해요. 약을 생산하는 그 공장을 뜻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소비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약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는데 생산 시설이 지금 부족하냐, 공급량이 넘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생산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글로벌리 이제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백신 같은 경우도 보급이 조금 늦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왜 그게 늦어지냐 하니까 기존에 생산하려고 계획을 했던 양을 생산을 해내지 못한 거예요. 생산 캐파가 부족해서.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요게 이제 숫자로 찍히기 시작하겠죠. 생산시설이 부족하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진폭이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게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잡힐지가 아직 보여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이슈로 지금은 이제 선진국이 이제 뭐 보급이 되고 있지만, 선진국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어느 정도 일단락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못 사는 사람들도 이제 지원책으로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 뭐 지원을 해주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보급이 이제 계속 될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지원해주면서 뭐 받아오는 게 있고 하겠죠. 그런 것들이 세상에 공짜라는 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또 테마가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테마가 붙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테마가 이제 백신 테마가 붙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뭐 치매라든가 여러 가지 치료약, 치매 무슨 암 뭐 이 관련된 치료약이
계속 지금 보면 임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임상 규모가 이런저런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돈이 되니까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민간에서도 자본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출시되는 약들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종류도 늘어나고 규모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확장성은 계속 있는데 중간중간 공급 과잉이 오는지만 이제 체크를 하면서 가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생산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자, 비싸지 않은 기업들을 이제 찾아나가는 작업들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될 부분들이다. 자, 태평성대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100%, 112%. 이렇게 이제 파셨네요. 분할 매도를, 이제 매도를 하셨네요. 수익 인증 감사드리고요. 수익 축하합니다. 코멘트를 보면 보유 관점으로 가려다 일괄 매도합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자, 항상 우리가 저평가 구간에서 기다리는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동구바이오제약이라는 기업은 제가 2019년도에 이제 처음 추천을 드렸던 구간엔 한 15,000원 근방에 있을 때 이제 추천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시총이 이제 한 1,000억에서 1,500억 사이에 있었던 구간이었는데, 보면 대충 숫자가 이제 나아가는 방향성을 보면 2016년도에 이제 870억, 17년도에 1,000억, 1,040억, 1,200억 이렇게 매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어때요?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죠.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이제 상장을 딱 할 때 보면, 자, 고가로 52,600원을 찍고 내려왔는데, 자, 이 미래에 4년, 5년, 2018년도에 이제 52,000원 구간대를 보면 4년, 5년 거를 땡겨갖고 반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미래의 수치를 땡겨가지고 반영을 했으니까 버블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거고,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어때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 왜곡 포지션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2018년, 19년부터는 저는 이제 왜곡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는데, 2019년도가 이제 가격 매력이 생기는, 왜곡 포지션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보면 이익이 150억 정도 찍히고, 업사이드 폭이 잡히고, 이제 턴어라운드 포지션이 잡혔죠. 자, 2018년도에는 매출은 늘었지만 이익이 줄었으니까 이게 합리적인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가가 빠지는 게. 근데 턴어라운드 포지션이 잡히면서 이익이 잡히기 시작하고 매출도 계속 늘어나면서 성장률이 보여지는데 주가 수준이 이때 당시에 1,000억, 1,5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래 가치를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부터는 턴어라운드 포지션이 잡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외국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2년, 3년 후 거를 땡겨서 반영을 해보면 싼 구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추천이 들어갔던 거고요. 이런 기업들은 이런 외국 포지션 잡아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거의 성공 확률이 중간에 이제 기업이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업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한 5%, 10% 정도로 제한을 한다 그러면 90% 이상은 성공 확률이 잡혀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추정치 잡혀있는 것도 보면 올해 이제 1,400억, 이제 2021년도에 한 1,700억 정도 잡혀있단 말이에요, 매출이. 근데 이게 CMO가 어때요?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생산 캐파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단가가 확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부분에서 업사이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에서 내년에는 이 업사이드 폭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조를 하는 부분에서 생산에 대한 캐파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에서 이익이 크게 확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동구바이오제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치매 관련된 위주의 어떤 약을 이제 생산하는 캐파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CM 캐파를. 근데 여기에서 백신 제작해주면 돈 더 주겠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마진이 높은 쪽으로 생산을 해줄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위탁 생산을 받는 거니까. 장기 계약에 잡혀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다가 이 캐파가 증설을 하는 이슈들이 CMO 관련 기업들은 계속 지금 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증설하는 건 뭐예요? 지금 1,000억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1,000억치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배 증설을 하면 2,000억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증설을 아무리 해도 당장 증설을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추정치라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확하진 않아요. 지나가고 봐야 되겠지만 2년, 5년 동안은 증설을 아무리 대규모로 한다 그래도 지금의 수요 증가폭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추정이 잡혀요. 그러면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포지션이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동구바이오제약은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좀 있습니다. 무증 이슈가 붙으면서 갑자기 급등 흐름이 나왔어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 이제 3월 3일이고 4월 5일날 이제 신규 상장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3월 3일 이후에는 어때요? 3월 3일에는 이제 뭐 이거 반영을 해가지고 뭐라 그래야 될까? 무상증자를 받게 되는 거니까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주식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37,000원이면 이게 뭐 1대2 무상증자가 그럴 거예요. 그럼 이거에 한 30% 정도 뭐 한 11,000원? 12,000원? 뭐 이렇게 맞추는 거죠, 주가를. 그러니까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 기업들이 최근 무상증자라는 이슈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기업 가치의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주가는 튀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학습이 돼서 투기적인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붙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한 5년 정도의 데이터를 해보니까 무상증자 발표가 나면, 자, 배정 기준일까지 보통 이제 상승이 뭐 한 30%에서 50% 이상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언제, 이건 내부 정보를 알고 있지 않은 이상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단기적으로. 근데 이제 이 이슈가 터지면 차익 실현에 좋은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무증을 하게 되면 일단 내가 지금 뭐 3주를 갖고 있으면 한 주만 남겨놓고, 이게 예를 들어서 2분의 1 무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2주를 갖고 있으면 이게 뭐라 그래야 돼? 이게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3만원을 갖고 있으면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2분의 1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게 뭐 이제 한 달이나 2달 있다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단기 자금이 이탈 포지션이 굉장히 빠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물려있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무상증자 발표가 나오면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신주 배정 기준일 뭐 요 구간이 되면 거의 조정 확률이 한 95% 이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을 이용을 해서 싸게 살 수 있는 포인트를 또 잡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런 이탈 포지션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지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신주 상장 예정이, 이게 신주가 상장이 되고 뭐고 하면 또 이제 조정이 조금 진행이 되다가 무슨 다시 이제 재가치를 찾아서 움직인다라든가 이런 흐름으로 이제 보통 진행이 되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정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무증 이슈가 붙어갖고 주가가 급등해버리면 이건 팔았다 다시 사는 게 95% 확률로 더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대응을 해보는 게 유리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동안에는 그냥 보유 포지션을 계속 코멘트들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이제 회원방송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런 데에 대한 관련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코멘트를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상증자 이슈로 급등이 딱 나온다. 그러면 대충 분할매도해서 던져놓고 무상증자 이후에 다시 사는 게 95% 확률로 이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증자 이슈가 붙었는데 갑자기 어떤 다른 테마가 같이 붙어버린다든가 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급등이 이제 더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확률은 거의 한 5% 미만이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통계적인 수치가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일단은 팔아서 다시 사는 게 유리한 포지션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이제 코멘트들을 많이 안 드리는데, 이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응을 해주면 굉장히 효율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봐야 되는 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치를 보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동구바이오 제약이라는 기업은 37,000원 기준가에서 이제 봤을 때 시총이 이제 한 3,5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사이드 부분까지 어느 정도 반영해 놓은 구간이에요. 그러면 적정 가치가 어느 정도 선이냐? 제가 봤을 때는 35,000원에서 한 5만원 사이 정도, 여기 정도 밸류가 한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성장률이라든가 업사이드라든가 이런 것까지, 업사이드 폭은 이제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계산이 안 되지만 요 위로 올라가면 이건 이제 버블 포지션인 거죠. 이 적정 가치 수준에서 그럼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규 포지션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자, 3만원 밑에서부터는 이제 신규 포지션이 이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2만원 밑으로 내려와 준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절대적 평가 구간인 거고. 자, 그렇게 이제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버블이라는 포인트가 입혀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CMO 관련된 기업들 후발주들을 제가 이제 추려드리면서 헬스케어 비중이 우리가 7% 정도 있었는데 이걸 최근에 20%까지 늘리는 사인들을 드리고 있죠.
헬스케어 쪽이 좀 소외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개인 이제 투기 비중이 많이 몰려있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헬스케어 쪽이 좀 이제 많이 소외가 되고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버블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소외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런 소외된 포지션이 있을 때 항상 비중을 채워가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비중을 늘려가는 포인트들을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코멘트를 드렸던 부분들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백신 이슈라든가 뭐 이제 CMO 관련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이제 골고루 좀 추천을 드렸어요. 몇 개씩 추려가지고.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단기 포지션이 나왔다는 거죠. 단기 차익 포지션이. 자, CMO 카테고리를 보면 지금 이제 2차 파동이 이제 시작되려는 흐름들이 보이는데 굉장히 짧게 불었다 끝날 수도 있어요. 다만 이 상승폭은 굉장히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백신 보급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백신 테마가 아직 안 붙었어요. 근데 이 백신 테마가 시작을 하려는 흐름은 보여주고 있어요. 뭐 녹십자 홀딩스가 막 날아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녹십자 랩셀, 뭐 이런 종목들이 막 급등 포지션들이 나왔던 게 초입 포지션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요런 테마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하면 그때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일단 ST팜하고 바이넥스가 이제 1차 파동의 대장 흐름이냐 진행이 됐고, 지금은 이제 버블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증설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버블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일단 단기적으로는 버블 국면에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가는 거는 버블이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포지션을 취하는 게 아니죠. 이런 부분들은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항상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CMO 관련된 이제 캐파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 했는데, 굉장히 비싸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요. 자, 지금 이제 2차 파동의 대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동구바이오제약이라는 그룹은, 기업은 보면. 그때 보니까 1차 파동에 이제 소외되어 있었는데, 얘도 움직였지만 좀 소외되는 흐름들이 보이다가, 자, 2차 파동이 무증 이슈를 일단 올라갔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2차 파동이 딱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움직여야 돼요. 이 CMO 관련된 이제 어느 정도 생산 설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포인트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 부담이 없거나, 이제 증설 이슈가 있거나, 또 이런,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추적을 해나가면, 좋은 기회를 잡아나갈 수가 있는, 중단기적이든 이제 장기적이든 좋은 기회를 잡아갈 수가 있는 포지션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시작한 게 2008년 이후부터인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과거에 이제 막 뭣도 모르고 주식에 대해 잘 모르고 할 때 이제 매매를 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던 그룹이라,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잡주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했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막 기업에 대한 비난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뭐 이제 독보적인 기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들이 앞으로는 계속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셀트론이 과거에 이제 전략적으로 취했던 포지션들을 보면 이제 비용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임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비용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비용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전략을 취했던 부분들이 CMO예요. 그래서 생산 설비를 통해서 이익 구조를 만들고 요걸 이제 투자로 연결을 시키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구조를 잡아가는 그런 포지션 설정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벤치마킹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런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벤치마킹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임상만 중점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보다 조금 더 내가 미래에 있는 제약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뭐 바이오 기업보다는 요런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요런 쪽이 굉장히 효율이 좋을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자라는 거죠. 물론 이제 고리스크 고리턴이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뭐 폭락이 나오면 한 90%씩 금방 나오고요. 상승이 나오면 뭐 진짜 1000%, 2000%씩 금방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고리스크 군들은 비중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고리스크하다라는 거는 확률적으로 망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계좌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수익을 낼 때는 많이 내겠지만, 그래서 항상 안정적인 구조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나가야 되는 거고요.
코로나 테마 때를 보면 바이오 테마는 고리턴 고리스크를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고리스크, 항상 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코로나 테마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있었던 것들이 이제 진단 테마가 이제 굉장히 세게 불었죠. 그때 1차 파동 대장 흐름이 이제 랩지노믹스 시젠 정도 되고요. 그리고 2차 파동 때 대장이었던 종목이 엑세스 바이오, DNA 링크, 무슨 뭐 바이오니아, 뭐 등등등 돼요. 뭐 바이오 솔루션 뭐 몇 개가 이제 막 이제 불었죠. 자, 그 흐름들을 보면 1차 파동이 이제 얘네들 먼저 움직였을 때 소외된 기업들. 이때 물론 엑세스 바이오도 요때 우리는 이제 요 100% 금방 있는 포지션에서 이제 제가 다 교체 포지션을 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밸류가 기준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라는 걸 우리가 복리계좌라든가 이런 버블을 취하기 위한 포지션이 아니면 취해갈 수가 없어요. 지나고 나니까 보이는 겁니다. 이 파동이 이제 2차 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못 올라간 기업들을 찾는 거예요. 얘네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새로 사기는 부담스럽고, 못 올라간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수급이 쏠리게 되는 거예요. 기업 가치로 놓고 보거나 뭐 이렇게 되게 되면 가치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기적인 그런 포지션으로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러한 포지션이 지금 CMO 관련된 쪽에서도 이제 나올 수가 있다. 다만 지금은 초입이니까 어느 정도 무슨 뭐 비중 설정은 가능하겠지만, 약하게는 가능하겠지만 이미 주도 섹터는 잡혀있는 쪽이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크게 설정을 하게 되면 물려버리면 이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막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보면 고점 잡고 거의 한 7-80% 빠졌죠. 자, EDGC 같은 경우도 7-80% 빠졌습니다. 일단 버블에 잡으면 그냥 뭐 한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90% 정도는 헬스케어 쪽은 물려있다. 그것도 이것도 짧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1년에서 한 5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 조정이 보통.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반등파가 수백 프로씩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진단 테마도 그런 코멘트들을 많이 드렸죠. 이제 고점이고 할 때 여기서부터 저희는 이제 거의 다 치웠던 걸로 기억이 나요. 여기서부터 거의 다 치웠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이거는 지금 이 구간도 버블이라고 본 거죠. 자, 미래를 생각을 해봤을 때 2년 3년 후에는 지금만큼 실적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버블 포지션이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버블 확대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가 수준을 놓고 보면 자, 그 자리 밑에까지 결국은 내려오잖아요. 근데 지금 구간도 싸냐 비싸냐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 진단 테마 쪽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4월에서 한 8월 정도 대충 사가지고 이제 뭐 겨울에 뭐 12월에서 한 2월 정도 요때마다 이제 코로나라는 건 감기 같은 거라서 매년 진행이 될 가능성도 높겠죠. 그때마다 이슈가 붙을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단기적인 포지션 대응은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밸류 부담이 뭐 많이 크지 않은 기업들을 이제 추려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시장이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온다라든가 하게 되면 요 진단 관련된 기업들 중에 조정이 많이 나와 있고 밸류 부담이 없는 기업들은 밸류 부담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이제 망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진단 기업들은 글로벌리 이제 마케팅을 좀 많이 해놨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익이라는 게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코로나 진단 시약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확장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진단 기업들 중에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는 이제 찾아나가는 작업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버블 포지션만 이제 회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버블 구간에서는 이거는 이제 회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기준으로 내가 이제 비중을 줄여가고, 안 가지고 있으면 비중을 줄여가고, 신규 편입은 자제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해보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백신 이슈가 붙게 되면 우리나라도 지금 3월부터나 백신 보급을 시작하니 하는 이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신 테마가 크게 붙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코로나 테마, 치료제 테마는 어떻게 될까요? 치료제 테마라든가 진단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오히려 거꾸로 갈 가능성들이 높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백신 테마 비중을 줄이고 이쪽 비중을 조금 키워가면 테마 비중도 리밸런싱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지금 조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를 이제 접근하는 방향성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CMO 관련된 이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업사이드도 굉장히 가능할 거라는 거죠. 장기적인 업사이드. 다만 이 관련된 기업들 중에 지금 버블 포지션에 있는 거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버블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그리고 버블이 없는 기업들을 찾아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공부량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가 백신 테마라는 게 빵 붙어버리면 이건 보너스 수익이 되는 거예요. 테마가 붙어버리면 바로 챙기는 겁니다. 뭐 나눠 챙기든 전부 챙기든 그런 관점을 항상 대응을 하면서 테마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도 항상 악재를 사고 자 호재를 파는 그런 이제 포지션 대응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확률이 높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테마라는 건 보너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붙어도 기업 가치를 보고 보유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우선순위로 놓고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이제 편입을 해나가야 된다. 오늘은 그래서 CMO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제 또 제약 산업에 대한 업황 같은 부분과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개인적인 스탠스를